이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이 질문도 진짜 많았는데 이거 진짜 질문이 많았어요. 한 30?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저도 이거 맨날 물어봐요. 진짜 이런 질문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추천드리는 거는 확실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무식하지만 똑똑하게 운동하자 추스타의 추삼입니다. 오늘은 애플 코치님을 모셨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옥성에서 바른핏을 운영 중인 이준호입니다. 사과코치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프로필이 사과여서 사과코치로 지내고 있습니다. 모시게 된 이유는 선수분들이나 트레이너분들이 사과 코치님한테 질문하면 될 걸 저한테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냥 컨텐츠를 만들자 해가지고 저한테 오히려 사과 코치님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한 9가지 정도 질문을 좀 만들었는데 카테고리는 다이어트와 관련된 뭐 보조제 및 뭐 보충제 이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보조제. 이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대부분 근데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보조제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미네랄류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크게 주의해야 될 거는 철,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이번 1번 질문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거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답변은 함께 먹으면 좋은 것들,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보조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기 어렵다 이러면 몬스터진 같은 데 들어가셔서 같이 묶여 있는 제품들, 갑자기 깨알 홍보를 하시네요. 아르기닌, 오르니틴이라든지 뭐 칼슘,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보조제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드실 때 내 혈액 수치, 간 수치만 확인하면서 다량 영양소들 그냥 다 같이 막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보조제가 뭐 흡수 경쟁률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뭐 아르기닌 같은 거. 그러면 어떤 거냐면 이제 단일 아미노산들을 많이 먹잖아요. 아르기닌이라든지 그다음 비타민 B군들 막 이런 것도 다양하게 먹는데, 단일 아미노산을 먹게 되고 우리가 프로틴 같은 걸 먹게 되면 요게 먼저 흡수해서 경쟁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르기닌 같이 이제 단일로 섭취한 애들은 뒤로 밀려서 흡수 효율이 많이 떨어져서 이런 것들은 공복에 먹으라는 명령어들이 나오죠. 공복에 먹으라는 애들은 실제로 식사랑 먹으면 흡수 경쟁이 많이 밀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복에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냥 보충제 통에 뒤에 붙어있는 라벨대로 먹으면 사실 제일 베스트인 거네요. 그쵸. 그게 과학을 공부하고 그렇죠. 저희가 뭐 아무리 공부해봤자 공학도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약대 나오신 분들이 이제 만들어서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를 저희가 임의로 막 조정해봤자. 근데 이런 거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 선수분들이나 이제 트레이너분들이 아침에 인스타 스토리로 손에다가 알약 이빠이 넣은 다음에 원RM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건 간이나 보조제의 특성상 흡수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보조제들이 우리 먹는 게 종합 비타민, 미네랄, 뭐 오메가3 이런 것들을 많이 먹잖아요. 얘네들은 결국에는 식품 안에 있는 애들을 추출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화학적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음식을 한 숟가락 밥에 있는 것도 영양소들이 탄수화물만 있는 게 아니고 미네랄도 있고 비타민도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약으로 먹는 것일 뿐이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걸 먹어서 피곤한 것 같으면 병원 가셔서 혈액 검사를 해서 간 수치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알약을 저도 진짜 많이 먹는데 간 수치는 항상 멀쩡했던 것 같아요. 술이나 음식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여성 관련 필수 보조제.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생리 중에 존재하고, 사실 제가 이제 여성 회원이 0명이에요. 0명. 원포인트 보드로 가끔 한 번씩 오시거든요. 찾아주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가지고 연락이 한 번씩 오는데, 어쨌든 이건 논외고, 여성 관련 보조제들은 생리 주기가 있잖아요. 생리가 끝나고 배란에 갔다가 다시 생리를 하는데, 요때까지는 호르몬이 안정적이에요. 배란 때부터 이제 에스트로겐이 막 솟구치죠. 이제 그러면서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심하죠. 네. 에스트로겐 높아지면 뭐 공감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카메라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에스트로겐이 어차피 높아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에스트로겐을 억제시켜주는 게 아니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애들이 있어요. 또 양배추라든지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이런 것들에서 많이 먹어요. 그래서 보디빌더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먹는 게, 거기에 있는 인돌스 카비놀이라고 있어요. 그 성분이 여성 호르몬을 좀 안정시켜주는 제품이기도 하고, 이소플라본이라고 또 있어요. 막 콩드 같은 데 들어있는 이제 여성 호르몬처럼 생긴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이 들어가면 작용은 많이 안 하는데, 내가 여성 호르몬이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여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출되지 않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감말리놀렌산이라고 해서 여성 호르몬의 안정도 시켜주고, 여성분들이 PMS를 겪잖아요. 생리전 증후군 같은 걸, 통증 같은 걸 겪으시면 얘가 이제 진통 역할을 해요. 배 아픈 분들한테 엄청나게 큰 작용을 하고 생리 주기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인돌스 카비놀, 이소플라본, 마지막으로 감말리놀렌산. 감말리놀렌산은 검색하면 잘 안 나오고요. 달맞이꽃 종자요 이렇게 쳐야지 어머님들이 옛날에 많이 드셨던 것들. 질문 다시 넘어가면 세 번째는 꼭 필요한 영양제. 기준점을 모르는 것 같아요. 트레이너분들이든 선수님들이든 일반인들이든 보조제를, 보충제를 뭐 먹어야 돼요? 저는
저는 일단 장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1번은 장내를 깨끗하고 좋은 균들이, 유익균들이 많게 할 수 있는 유산균들 추천해요. 근데 유산균도 되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비싼 유산균 먹어야 돼요. 유산균도 몬스터짐 들어가면 있습니다. 또 몬스터짐에 자로 유산균 제가 항상 추천하거든요. 보장된 만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로 유산균이 되게 무난하다 추천드리고, 여러분들 채소를 많이 안 먹으니까 식이섬유, 실리엄 머스크 종류들 많이 추천해요. 제가 그 센터에서 먹는 거여서 파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제가 몬스터짐에서 돈을 받는 줄 알더라고요. 이거 판매하면. 다 근데 받는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판매로는 돈 못 벌었죠. 홍보 활동하면서 이제 같이. 네. 조금. 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죠. 또 마지막 쪽으로 말하면 멀티 미네랄 같은 경우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네랄을 또 많이 안 챙겨 먹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요즘 보디빌더들 유행처럼 갑자기 소금을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이 나트륨 칼륨 펌프도 그렇지만 다량 미네랄들을 좀 얻기 위한 거고, 비타민, 종합 비타민도 필수적으로 많이 먹으라고들 말하죠. 6대 영양소라 그러잖아요. 탄단지, 비타민, 미네랄, 수분. 근데 저는 여기다가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더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8가지. 8가지라고 말할 수 있죠. 사하코치의 8가지 필수 영양소. 그래서 탄단지를 다이어트 때 못 먹으니 나머지를 더 많이 챙겨 먹어라. 그러면 거기에 연결해서 네 번째 질문이 다이어트 시 필수로 생각하는 보조제. 다이어트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마법은 없거든요, 사실. 다이어트에 보조된다는 그런 약물들도 판타스틱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다이어트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단지를 많이 못 먹었기 때문에 탄단지 외적으로 칼로리가 없는 미네랄이나 비타민, 식이섬유, 유산균들을 먹어주는 건 당연하고요.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 중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요오드를 조금 따로 챙겨 먹어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미역줄기라든지 해산물들을 많이 안 먹어서 요오드가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추천드리는 거는 요힌빈이라는 제품 자체가 확실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돼요. 뇌신경 활성에 도움 많이 주기 때문에. 카페인이란 물질 자체는 옛날에 도핑에도 걸렸었잖아요. 카페인 같이 이제 도핑에 걸렸다가 빠진 물질들은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챙겨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챙겨 먹으면 신경계 장애를 많이 일으켜요. 10년 동안 카페인 안 끊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많죠. 진짜 많죠. 커피 그냥 무난하게 먹고 네, 하잖아요. 근데 진짜 많죠. 한 2주일만 끊으면 오히려 그런 만성 피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2주 아예 안 먹어야 됩니다. 의사들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 막 3, 4일 끊는 걸로는 끊다 만 거죠. 제 얘기인데 이거는. 네. 오케이. 그러면 네. 이제 보조제 관련된 거는 넘어가는 걸로 하고, 다이어트 때 유산소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회원님들한테 유산소도 운동이니까 강도를 높여야 된다. 심박수를 어느 정도 높여야 된다고 이제 항상 말씀을 하는데, 코치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거는 다양하게 좀 언급을 하더라고요. 일단 경량급 분들은 뭘 타건 그냥 계속 타야 돼요. 경량급 분들은 이제 사실 그렇게 근 손실이 많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량급 두혁이 같은. 힘이 세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아는 분이 아니어서. 어쨌든 이런 좀 경량급 분들 같은 경우 그냥 계속 물고 늘어져서 타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추천은 운동 끝나고 20분 정도만 무조건 타라. 비시즌에도 그렇게 타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면 산화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다 겪기 때문에 이제 물질을 한번 교환해주는 식으로 한 20분 정도 리프레시를 해줘라.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난 유산소 안 타면 잘 빠져. 솔직하게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냥 조금만 타라고 말을 해요. 이제 의담님 같은 케이스는 이제 전 유산소 안 탄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네, 맞아요. 조금씩은 타는 게 회복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타는 걸 권장드리고, 심박수는 120 이하는 진짜 권장 안 해요. 심장이 좀 뛰긴 해야 돼요. 이론상으로는 천천히 타야 지방 대사가 된다. 그냥 세게 타면 지방이나 탄수화물 다 같이 대사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때려 타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헤비급이다. 100kg 넘는 바디빌더다, 뭐 바디빌딩 프로다 하면 헤드셋 끼고 그냥 눈 감고 물고 늘어지는 천천히 타는 유산소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분들은 근손실을 실질적으로 겪을 수 있는 레벨이기 때문에 근육이 유지가 되기 힘든 레벨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그시 오래 타는 걸 권장드리고, 경량급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폭발적인 유산소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네. 여자분들은 왜 이렇게 유산소 오래 타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막 2시간, 3시간 어쩔 수 없죠. 테스토스테론이 없으니까요. 부족하니까. 주입되는 게 없어요. 주입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유산소 오케이. 그래서 유산소 제가 권장드리는 거 마지막 말씀드리자면, 경량급 분들은 그냥 안 빠지면 계속 타고, 헤비급 분들은 좀 천천히 오래 타시는데 심혈관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에 140 이상 정도 심박으로 인터벌을 조금씩은 돌려주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럼 시즌, 비시즌 할 거 없이 유산소 꼭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심박수 좀 유지를 해야 된다. 아무튼 좀 못 빠지게 타라는 거네요. 그렇죠. 못 빠지게 타야 됩니다. 6번째는 야채의 중요성. 다이어트 할 때. 제 회원님들도 그렇고, 사과 코치님 때문에 좀 많이 베리인 것 같아요. 스틸그린 같은 거 먹으면 된다.
이런 걸 좀 추천해 주시니까 대체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대체가 되는지 이걸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완벽한 대체는 절대 불가능하죠. 채소의 싱싱한 식이섬유뿐만 아니고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게 어떻게 가루를 낸 것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막 먹으면 산화를 많이 해요. 아 몸에 있는 염증을 그렇죠. 염증을 산화가 되는데 그 염증을 이제 알칼리성으로 낮춰주는 역할. 그러니까 네네. 피의 농도를 맞춰준다. 아, 우리가 그 말 하잖아요. 막 축구 막 뛰면 입에서 쓴맛 난, 단맛 난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산화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걸 채소를 빨리 먹어서 억제를 시켜줘야지 내일 운동할 때 피로도가 없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추천하는 야채 진짜 이건 좀 먹으면 좋겠다. 십자가 채소죠. 가 제일 왜 그러냐면 들어가는 게 많은 분들이 많으니까 네 이건 편집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많아가지고 진짜 많잖아요. 아 진짜 많죠. 네. 채소 안 먹는 분들은 프로가 아닙니다. 대부분 그래요. 정태민 맨날 브로콜리 3점 식당 먹거든요. 우리 그 유튜브는 정태민을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돼. 진짜 정태민 식단 다뤄주세요 이런 것도 많아요. 7번째는 시합 몇 주 전부터 크레아틴을 끊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우. 크레아틴에 관심이 엄청 많더라고요.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저도 이거 맨날 물어봐요. 진짜 저도 계속 물어봐가지고 사람들이. 크레아틴이 근데 아시겠지만 근내 수분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근외 수분을 잡는 게 근내 수분을 잡는데 왜 자꾸 대회 때 끊으려고 하시나요? 그게 그렇죠. 답이죠. 안 끊어도 됩니다. 그냥 끝까지 드세요. 크레아틴은 먹어도 된다.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걸로 그냥 종결을 하고 네. 이제 질문은 안 하는 걸로. 게임하지 마십시오. 네, 이제 질문 안 하는 걸로. 진짜. 8번째는 타워 코치님의 밴딩 로딩 어떻게 시키는지. 선수분들. 왜냐면 선수분들 퀄리티가 너무 높으시니까 그 사람마다 또 다르게 들어가긴 달라요. 하는데 밴딩은 잘 안 시켜요. 다이어트 레벨이 됐다 하는 건 이미 밴딩 상태거든요. 이미 다 고갈된 상태고 충분하게 글리코겐을 요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사가 더 떨어져서 몸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원만한 밴딩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이어트가 안 됐다 그러면 일단 밴딩 로딩 안 합니다. 다이어트가 안 되면 무조건 밴딩 로딩 안 하고 그냥 쭉 가다가 전날에만 조금 올려서 먹는 식으로 하고 다이어트가 완벽히 됐다 이러면 밴딩은 대부분 그대로 두되 이 사람이 조금 더 하드하게 원한다. 난 이번에 좀 버틸 수 있다 하면 탄수화물 조금 낮춰주고 지방으로 대부분 대체해요. 그러면 칼로리는 맞춰놔요. 밴딩이라 해서 저칼로리를 맞추는 게 아니고 굶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방을 높여서 칼로리는 오히려 조금 더 높이던지 유지를 시킵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컨디션이 안 떨어져요. 진짜 말 그대로 탄수화물만. 네, 탄수화물 밴딩인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로딩 때는 사람들마다 다른데 이 탄수화물 작용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태민처럼. 그런 애들은 이제 먹여도 약간 드라이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근데 왜 최재상은 드라이하지가 않죠? 재상님은 제 선수분이 아니긴 한데 전략적으로 이제 네. 조금 더 빼셔도 네. 좋은 몸을 더 유지하시지 않을까. 오케이 이거 꼭 이거 절대 편집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냥 무조건 개인적 견해. 무조건 태그할게요. 제가. 개인적 견해입니다. 개인적 견해. 재상님 항상 스피로버가 될랑말랑하는 양을 유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NPC 같은 해외 대회에서는 좀 먹히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전략이긴 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너무 많이 빼는데 밴로딩 할 때 그리고 특히나 저는 물을 끊지 말라고 해요. 항상 물을 끊으면서 내 피하의 수분을 근내로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 안 돼요. 체내 수분과 체외 수분의 그 비율은 깨지지 않아요. 우리 항상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막 물 빼겠다고 물을 빼면 근내 수분도 빠집니다. 뭐 이뇨제를 먹어도 근내 수분도 빠집니다. 근데 스포츠 모델 같은 비키니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드라이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물을 좀 특성상 끊고 사우나 좀 쉬고 해서 그냥 골아서 나가는 게 맞고 그리고 요즘 클래식이나 바디빌딩이나 한국 대회 나가실 거면 조금 드라이하게 하고 해외로 진출하실 생각이 있다 하면 탄수화물 많이 드시고 그래 탄수화물 로딩 하실 때 꼭 탄수화물만 먹는 분들이 있는데 단백질이랑 지방도 같이 먹어서 칼로리를 원만큼 유지해야지 로딩 될 양이 남는다. 그러면 그 고저저, 중저저 뭐 이런 탄수화물 사이클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근에도 공부를 한 게 있었는데 그런 방식이 쓰기 딱 좋은 거는 일정 패턴이 아닌 생활 패턴이 자주 바뀌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높낮이는 웨이브 패턴의 이제 식단을 구성을 하면 좋은데 고, 중, 저 했을 때 고와 저가 너무 과하지 않아야 돼요. 항상 딱 중간 정도의 레벨을 나눠 갖는다는 느낌으로 해서 내가 유지 칼로리에 30% 빠지게 하루 10% 뺐으면 중간 날 20%, 뭐 저탄때 40% 이런 식으로 중간 단계를 맞출 수 있게 레벨을 조정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저탄하는 날 거의 무탄을 막 하고 그날 이제 망가지고 다음날 폭식하고 약간 요런 웨이브를 겪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웨이브는 항상 무난해야 되고 그 웨이브에 따라서 활동량도 무난한 게 좋죠. 고, 중, 저탄을 이용하는 케이스는 이제 한 부위만 약한 사람들 고탄을 약점대 매겨서 그날 그 부위에 대한 회복과 근성장을 도모할 수 있죠. 비시즌에도 그렇게 좀 그걸 이용을 조금은 할 수 있죠. 근데 차라리 비시즌 때는 항상 많이 먹으니까 차라리 저탄 날을 하루 만들어서 탄수화물 대사를 좀 원활하게 만드는 주말 같은 때는 이제 좀 저탄을 하라고 많이 말을 하죠. 주말이요? 데이트 하시면 오히려 더 빠지지 않나요? 아 맞아요. 그건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제 선수들도 월요일 되면 이제 체중 빠져와가지고 그럼 뭐 데이트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하겠죠. 뭐. 그쵸. 네, 여러 가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채널인가요?
9번째는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 지금 운동 퍼포먼스는 너무 좋고 눈바디도 빠지는 것 같은데 몸무게는 또 안 빠지니까 탄수화물 줄여야 되냐. 대회 특성상이나 뭐 종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DM 안 오게 이제 저희 막 장문 오거든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맨날 보면 또 편지 왔어? 이래. 묵묵하는 분들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배고픔이 느껴져야 되고 배고픔을 참아야 되고 무난하게 쭉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치팅이다 이래서 막 외식하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량만 늘려 먹는 날이 있는 거지. 느담님도 치팅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근데 빠져오긴 하잖아요. 다 빠지죠. 그래서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 사람 대사가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이런.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식단을 확 줄이거나 유산소를 확 같이 많이 타는 걸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내가 만약에 유산소를 타고 싶다, 탈 여유가 있다 하면 유산소부터 타시고 나 먹는 게 지금 이미 벌킹 중이어서 배가 너무 불렀다 하면 이제 식단부터 줄이는 방식, 점차 계단식으로 하향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주에 몇 킬로 빼야 되는지. 일단 초반에는 수분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맞아. 초반에 그냥 많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나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잘못 벌킹을 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깎아내리시면 되고 주당 저는 개인적으로 한 0.5에서 1%?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몸이 골았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고른 걸 좀 어떻게 판단하는지. 고운 거는 그냥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운동을 잘하면 안 골아요. 운동 잘하면 똥을 먹어도 몸이 좋습니다. 진짜로. 운동을 진짜 잘하잖아요. 맞아. 근데 진짜 똥을 먹어도 제 친구 중에 태민인가요? 태민이 아니고 DC 인사이드에서 유명한 친구예요. 오. 용근이라고 여러분 DC 분들 아실 거예요. 오. 문괴물 씨랑 같이 운동하시고 막 이런 분인데 오. 그 친구가 벤치 140 막 10개 메고 이렇게 하는 애예요. 내추럴인데. 근데 그 친구 맨날 몸이 너무 좋아서 야 너 식단 어떻게 하냐? 너 식단 어떻게 해? 이러면 나 그냥 아침에 시리얼 먹고 밥 200에 밥가슴 100g 이렇게 3번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요만큼 먹거든요? 맞아. 몸이 진짜 이만해요. 골았다의 판단은 내 운동 퍼포먼스가 줄었을 때 몸이 실제로 골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탄수화물 한 번씩 로딩을 시켜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탄수화물량을 그대로 가져가실 거면 운동을 그냥 쉬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제 코치님이랑 얘기해봤는데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PT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코치님한테 객관적으로 내 몸이 좀 어떤지에 대한 판단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과 코치님 지금 너무 바쁘시니까 추천하실 코치님 있나요? 저희 센터에서 여기 센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잘해요 진짜. 코치나 선생님들 만날 때 이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저자세로 들어가는 사람 만나지 마시고 코치가 갑이 되는 관계에 사람을 피하시면 좋고 약간 내 성향과 맞아야 돼요. 나는 그냥 좀 섬세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대충 해 약간 이런 사람도 있고 털털하게 하고 싶은데 야 꼼꼼하게 하랬잖아 막 이렇게 닥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코치는 좀 성향이 맞는 맞아. 거를 가야 돼요. 저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래도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코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왜 그 사람이랑 코칭을 안 받고 이 멀리 있는 사과 코치님한테 와서 왜 사과 코치님한테 받냐 라고 하는데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인성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해요. 그 소통이 안 되면 이 사람이 운동을 조금 못 가르치더라도 그건 상관없어. 내가 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뭘 할 때 이거 해주세요. 나 무조건 따라야지. 이럴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사과 코치님을 찾아뵌 건데 여러분들도 좀 좋은 코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이어트 관련돼서 보조제랑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좀 간단하게 사과 코치님이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토스된 건가요? 다이어트에는 비법은 없다. 그냥 빼는 거다. 진짜 못 빠지게 해야 됩니다. 보조제도 보조제일 뿐이지 진짜 야채, 음식이 더 중요하다. 생식에는 비할 바가 없지만 보조제도 나쁘진 않다. 비법을 찾지 마시고 유산소를 타십시오. 제 유튜브는 또 정답이 없는 유튜브가 되어버렸네요. 궁금하면 이제 정태민 씨 이제 인스타 들어가서 답장 다 해줍니다. 모든 걸 다 이제 정태민한테 질문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